저 프라임 경제사 공주한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이 조금 많아서 한 개씩 좀 많아서요. 예. 제가 적어야겠네 그러면. 아니 그 답은 되게 쉬우실 건데요.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조국 혁신당이 지금 폭발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원내 그 단일 원내 교섭 단체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럴 때 예전 정의당처럼 조국 혁신당이 데스노트 정당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하기로 동참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적인 정당이 될 것인지의 문제 하나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민주당에서 2030 월드 엑스포 국정조사를 1호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포. 아, 예. 엑스포. 조사를 1호로 잡았는데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부산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그 4월달, 그 4일에 국회에서 조국 대표님께서 사회연대 임금제를 이야기하셨을 때 그 대기업의 임금을 낮추면서 이제 중소기업 임금과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굉장히 보도를 하고 그에 대해서 조금 많은 틀어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정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오는 길에 시민께서 꼭 물어봐 달라고 하셔가지고 다 겪어보신 세대로서 검사 독재하고 공부 독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주 어려운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현재 원내교섭단체는 20석이 필요합니다. 20석이 저희가 되면 좋겠죠. 근데 쉽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얼마를 얻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오늘 그 선거운동을 종료하고 난 뒤에 내일 국민들이 얼만큼 조국혁신당에 표를 줄 것인지는 그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고요. 20석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뜻과 같은 여러 정치 세력이 계실 것인데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과 평화민주당이 있었죠. 평화민주당이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공동교섭단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내교섭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부산민주당에서 엑스포 국정조사 말씀했는데 저는 정말 전적으로 찬성하고 왜 찬성하냐 하면 뭐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부산 엑스포가 유치된다고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된다고 믿어서 자신만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 결과 보셨죠? 거기에 엄청난 돈을 퍼부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니까 한심하기가 이룰 데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퍼붓고 도대체 압도적으로 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보고를 누가 했는지 도대체 얼마를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과 함께 이 문제는 밝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연대 임금제인데 이건 묘하더라고요. 사회임금연대에 대해서 이제 희한하게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을 대기업 임금을 깎는다라고 제목을 뽑으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냐 하면 민주노총도 반대한다라고 저희를 공격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국민의힘은 대기업 임금을 깎으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관계로 보면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민주노총은 성격이 좀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정책적 얘기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률로 임금을 깎는 이게 아니고 그게 애초에 아닙니다. 그게 노사정이 합의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이미 실시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노총 등에서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도 SK 이노베이션에서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정규직 취업 힘들어요, 실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임금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가기 싫어하고 중소기업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서 다른 나라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했던 거고 일부 실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컨대 대기업 노조하고 대기업 기업하고 노사 협상을 하는데 요번에 임금 인상을 8% 해달라라고 합의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8%를 하는데 그중 1%는 8% 중에 1%는 그 대기업의 하청기업, 그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쓰자라고 합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보통 임금이란 게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예컨대 8%를 합의하면 그 중에 몇 프로를 노와 사가 합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1%를 하청 쪽에 주자, 1%를 비정규직에 주자. 그러면 이게 상생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사회연대 임금제란 거고 법률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정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면서 그런 게 이루어지게 되면 예컨대 기업과 노조 양측에 대기업 노조가 약간 인상에 있어서 1%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대기업 노조가 1% 양보를 해서 그 1%를 비정규직 또는 하청에 주게 되면 대기업 노조에게 또는 대기업 그 기업 자체에게 정부가 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요게 하나의 그 제도의 모양이거든요. 이거를 거두절미하고 마치 조국혁신당이 뭐 대기업 임금 깎는다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건 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례차례 저희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조국혁신당이 정책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네. 군사 독재와의 차이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검찰 독재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독재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냥 저 사람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독재라고 하는 말이 정치학적으로만 따져보더라도 권력의 핵심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전두환 때 권력 핵심을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서울에 보면 맞지 않습니까? 신군부가 쥐고 있었어요. 그때는 곁으로는 국회의원이 뭐 누가 됐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을 신군부가 한 거거든요. 육사 몇 기 나온 그 신군부 하나에는 우리가 뽑은 적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에 나왔던 그 신군부를 국민들이 뽑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최고 결정을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각종 자원, 재원, 예산이건 자리건 그러니까 돈이건 자리건 그것을 자기들이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대하면 군부니까 그 당시에 폭력적으로 제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고문도 하고 때리고 뭐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실 건데 검찰 독재는 그런 식으로 못하죠. 지금 우리 군부 쿠데타 걱정 안 합니다. 아시죠? 그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한 방에 하나회를 없애서 지금 우리 아무도 군부 쿠데타를 걱정 안 합니다. 외국에서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 일어나면 이상한 나라다 생각하지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군부 대신에 검찰이 권력을 쥐었다는 말은 뭐냐? 아까 어이구 조심하세요. 권력의 핵심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여러 책이나 밝혔습니다만 대통령 말고도 용산 대통령실에 정부의 여당의 핵심적 위치에는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이게 보통 집권 세력이라 그러면 집권 세력이 여러 명이 있을 건데 최종적 결정은 어딘가 딴 데서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과 자리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검찰 출신이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산에서도 당장 국회의원 후보로 검찰 출신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그 지역에 쏙쏙 꼽아주고 있거든요. 그게 검찰 독재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게 반대하는 시민들에게는 총칼은 없습니다. 군부 독재가 없어졌으니까. 총칼 대신에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세무조사, 이틀막.
이렇게 하니까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좀 안 들려서 소리 때문에 조금 서셔야 돼요.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은 네. 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이걸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뭐 방안이나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추가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뭐 산업은행을 떠나서 현재 노무현 정부 이후로 균형 발전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되고 뭐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나 공사 말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저희 당에서 발표를 해왔습니다만 하나 추가를 하자면 뭐 세종을 더 키운다는 거 말고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헌법재판소가 서울의 안국동에 있을 필요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컨대 대검찰청이 있으면 대검찰청에 시민들이 다니는 장소가 아닙니다. 서류만 왔다 갔다 하지. 대검찰청이 예컨대 부산이나 대구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주요 기관들이 지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자님 질문 산업은행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산업은행의 또 입장은 또 다른 것 같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거는 개원 이후에 양측의 입장을 수렴해서 어떤 상황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조기 뒤에 아주 재밌는 거 만들어 오셨는데 파전은 디비지입니다. 보내주시려면. 앞으로 주세요. 앞으로 주세요. 앞으로. 지금 끝내주세요.